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시민교육원의 윤연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고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반기문.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죠. 자랑스럽게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회의를 하는 그곳에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반기문 총장님이 계세요. 네, 그 유엔에서 발표한 올해서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전 세계가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한 1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다들 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1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자, 1번 여기 그림에 써져 있는 영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빈곤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긴 영어로다가 물어볼게요. 9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9번. 9번. 이거 좀 길고 어려울 것 같죠? 9번이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혁신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 인프라. 개선.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영어의 수준이 정말 높은 학생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들을 보면은 이 목표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17가지 중에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이 이 17가지 중에 3번에 굿 헬스 앤 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굿 헬스 앤 웰빙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건강과 복지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과 복지. 근데 이 건강과 복지를 예전에 우리가 2015년 이전까지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기준으로다가 봤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도와줘야 해요 라는 기준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유엔에서 발표할 때 SDG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 웰빙 되게 좋아하잖아요.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건강의 목표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은 어떤 건강인가요? 저는 걷기 잘하고 밥 잘 먹고 잠 네. 잘 자는 게 최고 건강의 네. 조건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잘 자는 것, 그리고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화장실을 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잘 가나요? 예. 네. 이제 밥 먹고 나서 화장실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이따 화장실 얘기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보이나요? 제가 있었던 곳은 몽골이란 나라고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은 영하 46도까지 겨울에 아주 추워지는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눈썹에 고드름이 맺힌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런 곳에서 내가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걸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추워도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춥지만 환기를 많이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추워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눈밖에 없어요. 그냥 돌아봐도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6, 7, 8, 3개월 빼고는 모두 눈이 와요. 그래서 6월에도 눈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추운 국가에 살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월에서 6월에 제가 나가서 말을 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몽골에서 오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 있죠? 네, 황사가 있어요. 몽골에서 오는 모래바람. 제가 이 모래바람에 모자가 너무 넘어가서 손수건으로 모자를 묶고 말을 타야 했어요. 여기 몽골은 바람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나라인데 바람에 날아갈까 봐 모자를 묶고 타고 그리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는 말을 많이 타고 다녔죠. 근데 이제 다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 때문에 생기는 매연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많아지면서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교통사고가 더 많아졌어요. 좁은 길에 많은 차량이, 좋지 않은 많은 차량이 막 서로 가려고 싸우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 살면서도, 이게 제가 일했던 요양원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점점 더 이제 욕심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문명의 역설이네요. 네, 그렇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것에 따르는 또 대가가 필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요양원에 계셨던 어르신들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이분들도 요양원에 계시면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엄청 애써요. 제가 오늘 사진을 못 넣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이카에서 만들어준, 프로젝트로 만들어준 운동실에서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해요. 달리기도 하고, 뭐 같이 치료도 같이 받고, 물리치료 같이 받고. 이분들도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이분들은 몽골에 살고 있고, 내가 한국에 있지만 전 요새 헬스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살이 쪄서. 여러분도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국가 간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몽골에 사는 사람이랑 우리가 사는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잘 사는 아이슬란드에는 아이가 1000명당 2명이 죽지만 모잠비크에서는 1000명당 120명이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어나서 살았지만 살아도 그 이후에 환경이 좋지 못해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 스웨덴에서는 아기를 낳고 죽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죠. 그리고 아기가 죽는 경우도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거나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엄마들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근데 아이들이 왜 죽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분 설사 해본 적 있나요? 네, 저도 설사 종종 해요. 그런데 이 설사가 뭐 우리는 그냥 화장실 하루 배 아프고 나면은 많은데, 이 설사 때문에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을 못 먹고 그 다음에 탈수가 생겨가지고 화장실로 인해서 화장실에 가서 설사하다가 죽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해질 불균형으로 죽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설사로 죽는 친구 있다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이나 깨끗하지 않은 물로 설사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기로 인해서 죽는 친구들 있나요? 주변에 감기로 인해서 죽는 친구들은 없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나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날씨가 따뜻한데 감기로 왜 죽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도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그 안에서 폐렴이 생겨서 아이들이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접해보지 못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SDG의 세 번째 보건 이슈에서는 이런 가난과 그리고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감염 질환과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 뭐 엄마 아빠들이 앓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로 인한 문제들, 결핵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핵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주변에 대한민국이 요새 결핵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기침을 할 땐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전철에 탔는데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기침을 가리지도 않고 막 침을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10번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을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에티켓, 기침할 때 정도의 에티켓은 지켜줘야 돼요. 결핵은 침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 침에 들어있는 결핵균이 어느 순간 훅 나한테 들어와서 나도 결핵이 생길 수 있어요. 결핵이 생기면 나도 잘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결핵을 국내에서도 많이 조심하라고 하고 또
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뭐 아프리카에서만 결핵이 생겨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내가 보건교사가 된다면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했어요. 어딨지?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인데 교통사고에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될지,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면 될지, 그리고 몽골의 어떤 아이한테 너 교통사고 이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 조가 짜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왜 여기 앉아 있냐면 담배를 피려고 여기 앉아 계세요. 본인도 운동 열심히 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에 나가면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흡연에 대해서 앞으로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야 한다는 것을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지. 이 어르신들에게도 담배가 나쁘다는 거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무가 쓰러져 있고 여기 까맣게 입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어서 이 나무에서 노는 거거든요. 이 나무에서 놀다가 분명히 사고가 나요. 뭐 부러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죠. 이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곳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팀은 이것에 대해서 자연에서 노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3살짜리 어린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추워가지고 옷을 이렇게 껴입었죠. 근데 이 아이는 그 건조한 국가에서 살고 추운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잘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몽골에서 아이들이 씻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른도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자 이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하지만 손에 여기에 때가 잔뜩 끼었는데도 그냥 그 손으로 만두를 집어서 먹어요. 그래도 건강은 해요. 하지만 그 기생충 약을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생충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이제 이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 씻기를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3살짜리는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걸어 다니잖아요. 이 아이한테 내가 손 씻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되지? 여러분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한 팀이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말마차예요. 그래서 말마차를 타고, 차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말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말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 말에서 벌레들이 있다가 그 벌레들, 그 모기나 파리에 의해서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기가 와서 날 물면은 또 감염이 되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한 팀이 또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제가 간호사였고 주변에 있는 몽골 간호사들이에요. 이 간호사들한테 제가 100번을 얘기했어요. 제발 손 닦고 주사 놓으면 안 될까요? 제발 기저귀 갈고서 손 좀 닦으면 안 될까요? 몇 번을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기저귀 3번만 갈면 안 될까요? 하루에 1번밖에 안 갈아줘서 어르신들이 막 욕창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발 기저귀 갈고 손 닦아주시고 기저귀를 하루에 3번만 갈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갈 땐 아주 귀찮아서라도, 잔소리 귀찮아서라도 들어줬어요. 제가 올 때쯤 되니까. 여러분의 교육들이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을 바꾸는데 10번 정도 얘기하면 한 번쯤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드는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 사람을 바꾸고 가족과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듣게끔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사들에게 100번 했던 잔소리처럼. 네, 이 요양원의 마지막 사진이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꽤 많죠? 제가, 네, 왼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이때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같이 와서 코이카에서 이제 동기 단원들이 와서 음악회를 하고 어르신들과 같이 운동하고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항상 강당에서.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자원봉사했던 모습인데 이들이 다 간호사들이에요. 각국의 필리핀의 간호사, 부탄의 간호사, 스리랑카 뭐 주변에 있는 ODA 국가들의 간호사들이 와서 같이 작년에 회의를 했을 때 사진인데 이들도 각국의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력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그 삶을 위한 하나의 또 새로운 요원, 건강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건강 요원으로서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몽골의 한 어린이를 살린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